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단골 상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요거를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컨텐츠 마케팅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컨텐츠 마케팅은 엔진 모델 이중 구조다 했던 칼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칼럼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댓글로 달린 것 중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브랜딩 관점에서는 컨텐츠가 또 다르게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된 포인트도 있고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보통 이제 컨텐츠 마케팅은 이렇게 이중 구조라고 했죠. 여기서 컨텐츠로 사이클을 하나 돌리고 요장사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요 앞에다가 깔때기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 엔진 모델을 달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쓰이는 거고 요거를 요 앞부분 이렇게 컨텐츠로 단골 풀을 만드는 요 작업을 줄이면 보통 그냥 한 장으로 그리면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엔진 모델 만들어서 팔로워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공지를 때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텐츠 마케팅 한다는 거 무료 노출이라는 거는 요거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컨텐츠를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 타겟풀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컨텐츠의 역할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냥 마케팅하는 분인데 이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보는 게 어디냐면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브랜딩이라는 거는 단골이 많아지면 브랜드 파워가 세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단골이 많아지게 하려면 결국은 단골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대목 다시 말하면 이 단골 풀에서 단골과 소통하는 거리가 컨텐츠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텐츠를 여기서 타겟 풀에서 쓰느냐 아니면 단골 풀에서 쓰느냐에 따라 이 모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널 모델에서는 컨텐츠를 단골 풀에서 쓸 수밖에 없죠. 풀이라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엔진 모델에서는 컨텐츠를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브랜딩 하는 분들이 지금 아직 이 엔진 모델이라는 게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니까 여기서 고객들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 고객도 섞여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여기가 아니라 브랜딩에서 얘기하는 컨텐츠는 단골풀에서 사용하는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딩에서 말하는 컨텐츠가 훨씬 더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칼럼 내용은 자, 이 엔진 모델의 핵심이 이 칼럼에서는 멤버십하고 단골풀, 단골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칼럼에서는 엔진 모델 전환할 때 핵심 요소는 신청서하고 CRM하고 단골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전환할 때는 이제 결정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냥 엔진 모델 자체로 보면 사실 이 동네가 제일 이슈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 덩어리를, 이 영역을 지칭하는 게 이제 멤버십이고, 이 사람들이, 멤버십들이 모이는 곳이 단골풀이고, 여기서 이제 주고받는 거리가 단골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골풀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고, 멤버십은 단골 고객을 뜻하고, 그 다음에 단골 상품은 이 공간에서 주고받는 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이 거리라는 게 비즈니스는 제가 이제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는 대화인데, 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객과 서로 소통하는 거고, 소통할 때는 소통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그래서 대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주고받는 알맹이를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컨텐츠라는 게 결국은 이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결국은 단골 상품이라는 거. 어제 칼럼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주고받는 게 여기서는 결국은 밸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밸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밸류라는 게 이 거리의 컨셉이죠. 그래서 어떤 거리를 제공하느냐?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거리, 보고 싶어 하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거리라고 생각하면 폭이 넓어진다고 표현한 게 단골 상품을 그냥 단순히 제품만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컨텐츠 전체, 주고받는 이 컨텐츠가
바로 상품이다. 그래서 여기를 상품이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고객이 지속적으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행동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고객이 밸류를 느끼고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류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할 텐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상품인 거죠. 고객이 뭔가를 하게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품이고 그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컨텐츠다. 컨텐츠라는 게 무슨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만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뭐든지 거리가 되면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통거리, 방문거리, 구매거리, 뭐 자랑거리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컨텐츠에 해당하는 겁니다. 3.0 관점에서는 상품을 그냥 컨텐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 컨텐츠가 있고 돈을 안 받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식당을 하면 음식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주식 서비스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컨텐츠 이건 뭐 당연히 컨텐츠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패션하는 사람은 옷이 컨텐츠가 되는 거.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는 자동차가 컨텐츠가 되는 거. 그 자동차가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 컨텐츠로 뭐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걸로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품 개발을 하는 게 결국은 컨텐츠 개발하는 거와 같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고객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패키징이 되면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S가 상품 개발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장소에서 결국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단골 상품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